리플과 XRP 관련된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중요한 업데이트가 있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만 이모저모를 한데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기사가 나왔죠. 리플사의 최고 기술 책임자는 암호화폐 산업이 21세기 초 구글과 유사한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이 기사가 영문으로는 어떻게 나왔었느냐? 리플사의 CTO가 XRP 가격이 왜 이렇게 낮은지 설명을 했다. 마치 XRP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다가 분석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놨는데, 낚시죠. 낚시고, 그가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은 XRP와 다른 암호화폐들이 이렇게 가격 상승이 없는 상태에서 지지부진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XRP를 비롯한 다양한 암호화폐 산업이 지속적으로 부진하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이 다음번 대작, 즉 미래 베팅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시장의 확신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마치 암호화폐 시장은 2000년도 구글과 같은데, 당시 IT 업계는 검색 엔진이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아이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지만은 일본은 신념을 가지고 베팅을 했고 그 결과 백만장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암호화폐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다. 암호화폐가 다음번 대작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즉 대박을 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인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그 심리와 함께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될 것이다. 암호화폐 업계가 실제 사용 사례와 충분한 수준의 확장성을 제공함으로써 잠재력을 설득할 수 있다면 다양한 암호화폐 기술이 대량 채택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과연 XRP는 지난 2000년도 때 구글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인가? 다음 대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다가 여러분들 모두 돈 많이 버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치아 네트워크의 최고 운영 책임자는 뭘 주워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멋대로 나대면서 암호화폐를 분류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암호화폐는 증권이고 어떤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다.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엑스체인지 코인은 증권이 아니다. 엑스체인지 코인은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 코인은 증권이 아니다. 반대로 이더리움, XRP, FTT, 솔라나, 아발란체, 에이다 등등은 항상 증권이었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그 전에도 소송전에서 SEC가 승리할 것이다라는 망발을 내뱉기도 했었는데요. 그는 XRP 판매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죠. 리플사는 ICO를 한 적이 없습니다. 리플사와 XRP 보유자들 사이에는 투자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올해 앞으로 몇 달 안에 반드시 소송에 관련된 판결이 나와줘야만 되겠습니다. 조니 디튼 변호사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SEC와 리플사가 결국 합의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네요. 무려 94%의 합의 확률이 있는 SEC와의 소송전, 해당 소송전에서 SEC는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절대로 리플과 합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 새끼는 얍삽한 새끼여가지고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동의하고 합의할 생각이 없다. 리플사 역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합의로 소송을 매듭짓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해당 소송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아닌 법원의 판결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문제는 누가 이기느냐? 유명 유튜버인 빗보이 크립토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리플사가 승리할 것이다. 그러면서 게리 겐슬러는 사임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게리 겐슬러가 과거에 MIT 시절에 암호화폐에 관련된 강의를 했었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때 당시에 그는 몇 차례나 걸쳐가지고 XRP 유틸리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브릿지 커런시로서의 XRP 역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강의를 해놓고 이제 와서는 증권이라고 우기는 것, 뭔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 SEC 위원장인 제이 클레이튼 같은 경우도 크리스마스 직전에 리플사에 소송을 걸고 바로 위원장 자리를 물러났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소송 걸고 빠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게리 겐슬러 역시 그리고 제이 클레이튼 역시 저도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인물들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리플사를 몰아붙이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위에서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 말해서 까라고 해가지고 까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물론 제 개인적인 예상이기는 합니다만은 게리 겐슬러가 아닌 다른 사람이 SEC 위원장 자리에 들어왔었어도 리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지속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위에서 명령을 계속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음모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게리 겐슬러는 과거에 확실히 XRP의 유용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위해서는 또 나름 재미난 소식이 나왔는데요. 게리 겐슬러가 MIT 재직할 당시 게리 겐슬러의 직속 상관의 딸내미가 알라미다 리서치의 CEO로 있었다가 회사를 말아먹었었죠. 이 4년 전 그때 당시에 이 CEO, 이 딸내미가 알라미다 리서치의 CEO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4년 전에 알라미다 리서치가 알고리즘을 통한 자동화 트레이딩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던 당시 XRP에 대량으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가격 급락으로 자산의 3분의 2가 날아갔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무분별하게 베팅을 했으면 3분의 2가 한 번에 날아가는 것인지 아무튼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때 샘 뱅크마니가 투자자들에게 20% 이상의 수익을 약속하면서 돈을 빌려가지고 파산 위기에서 한번 건져냈었다라고 하네요. 그때 그냥 파산을 했었으면 이런 사단까지는 나지 않았을 것인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최근에 많은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었던 XRP, 고래들도 XRP를 매집하고 있으며 BNB 체인에서 인기가 많으며 BNB 고래들이 또 XRP를 좋아한다는 소식 등등이 나왔었는데요. 바이낸스에서 갑자기 10%대 XRP 가격 급락이 발생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크게 급락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바로 이 엄청난 고래가 대량의 XRP를 현물가로 내다 던졌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실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수가 아닐 가능성도 있겠죠. 어째서 이렇게 대량의 XRP를 매도를 했었던 것일까? 후에 지금 XRP는 비트코인과 함께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 잠깐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반면에 송버드 같은 경우는 한때 무려 340만 달러의 매수 오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이거 가짜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매수벽을 세워놨다가 매수되기 직전에 바로 명령을 취소하는 가짜 매수벽일 수도 있겠는데 근데 누가 굳이 송버드를 가지고 매수벽을 치는가?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니면은 설마 진짜로 이 정도 금액에 송버드를 매수를 하려고 했었던 것인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음 주부터 드디어 스파크 토큰, 플레어 토큰 에어드랍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15% 쥐똥만큼 주는데 이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송버드 및 플레어 토큰, 스파크 토큰 가격에 어떤 움직임이 나오게 될 것인지 기대를 또 다음 주에 한번 해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밭 도와주기 운동,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